안녕하세요. 저는 서용재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유산화를 접하게 된 거는 처음에 태권도 사범 일을 하고 있다가 좀 열심히 일을 해서 체육관을 차릴 목표로 계속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태권도 인원 관원생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 제 페이가 조금씩 깎여갔어요. 깎여가다 보니까 이제 생활하는데 저도 지장이 생기고 이제 저희는 이제 가족끼리 다 돈을 걷어서 생활비를 이제 예, 보태고 있어서 이게 계속 까이다 보니까 저희 여기서 계속 일을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들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저는 이렇게 계속 돈 받고 생활을 못 할 것 같아요, 관장님. 그러고 나서 이제 그만두고 나서 이제 다른 일을 한번 하려고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한번 해보려고 부동산 이제 대행사라고 거기서 일을 했었는데 거기는 이제 물건 하나를 계약을 맺게 되면은 최대 400에서 많으면은 600, 700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또 이제 기가 얇아져서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계약을 따내지 못하면은 안정적으로 제 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2달 했다가 주위에서도 그거는 너무 안정적인 일이 아니지 않냐. 저한테 친구들도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막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기가 얇아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근데 돈은 벌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좀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좀 안정적인 일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그 일을 그만두고 나서 핸드폰 매장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 이제 막 들어갈 시기에 영지 스폰서님을 만나게 돼서 영지 스폰서님이 이제 처음에 연락이 없다가 결혼한 거는 이제 프로필 사진을 보고서 알고 이제 애를 낳고 나서 프로필 사진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혹시 오랜만에 연락이 와. 오빠 잘 지내? 얘가 웬일이지? 잘 지내?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연락하는데 다음에 커피 한잔 하자 해가지고 제가 이제 다음에 시간을 내서 커피를 한잔 하러 갔는데 가자마자 이제 영지랑 얘기를 하다가 스폰님이 얘기하다가 오빠 내가 지금 엄청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해볼 생각 없냐고. 나는 지금 핸드폰 일하고 있어서 못할 것 같다. 아니 괜찮다고. 이거는 시간적인 그런 거에 피해를 입지 않고 좀 여유롭게 할 수 있는 부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상 플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그걸 듣고 나서 처음에 이게 무슨 일이냐,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그래서 처음에는 내 동생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죠. 다단계는 저한테는 진짜 안 좋은 일로 이제 인식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래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흘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는 유산화 쳐가지고 검색을 해보고 이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이 돼 있는지 찾아보고 찾아보니까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또 돼 있다 보니까 제가 또 생각이 바뀐 게 거기서 조금 생각이 바뀐 게 이건 내가 피해를 입어도 나라에서 다 보상을 해주니까 보험을 들어놓은 거나 마찬가지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안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이제 보상 플랜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를 빨리 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레버리지 효과로서 이게 쭉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잘 되면은 대박인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영지 스폰서님한테 다시 연락을 하게 됩니다.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만나서 그때는 이제 영지 스폰서님의 스폰서님을 같이 만나서 이제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점점 이제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나중에 내가 사람만 잘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나중에 돈이 계속 올라오는 거고 포인트가 쌓이면은 권리 수입이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유로워질 수 있겠네.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란 게 있잖아요. 내가 편하게 일하고 싶고 좀
여가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내고 싶고 그 시간에 이제 내가 못했던 걸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점점 생각이 바뀌고 또 이제 홈미팅 한 번 더 와가지고 들어보니까 이거 해야겠는데 이렇게 좋은 거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도 나와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유산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목표, 꿈이죠. 꿈은 이제 제가 유산화로 일단 골드 디렉터, 일단 목표가 골드 디렉터가 되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더 올라가서 네, 다이아. 바로 다이. 열심히 해가지고 다이아까지 올라간다면은 아직 골드를 찍어보지 못해서 골드를 언제까지? 골드는 내년 초 1분기? 네, 1분기 때 오케이. 네. 이거 찍고 나서 이제 다이아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제 별장 돈 많은 별장도 지어보고 제가 못했던 많이 해보고 싶었던 여행을 다니면서 저 스카이다이빙을 진짜 너무 해보고 싶거든요. 저 스포츠맨이라서 네, 운동하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못 해본 운동들을 많이 해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유산을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네, 하겠습니다. 용재 리더님 내년 1분기 골드 디렉터 최연소 남자 골드 디렉터가 될까요? 우리 영지 리더님이랑 또 그 꿈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네 우리 송현숙 리더님은 또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송현식입니다. 제가 하루에 말씀을 두 번 할 줄 몰랐어요. 아침이랑 저 아침에 비몽사몽 했었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마이스토리 이렇게 나와서 할 때 어쨌지 내가 처음에 어떻게 유산을 만났지 이런 생각도 또 해요. 하면서 또 새로워진 마음도 있더라고요. 그때 먹은 마음, 그때 받은 충격,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가 점검도 되고요. 점검도 되고 그러면 오늘부터 내일 이후에는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참 감사한 건지 두렵고 떨리는 건지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면 책임져야 될 것 같은 어떤 큰 거룩한 부담감? 그러시지 않으시나요? 그러시답니다. 네네. 저는 유산아 아침처럼 졸지는 않겠습니다. 유산아 사실은 제가 오늘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용재 리더님은 알아보셨다잖아요. 저는 1도 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지금도 들으면서 아찔한 게 만약에 이지영 스폰서님이 진짜 있다가 없어질 네트워크를 하고 있었으면 나 어떻게 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희정 스폰서님 아들을 같이 과외를 하면서 사실은 과외하는 과정 가운데 사실 제가 피곤해 하니까 헬스백도 경험하게 됐고요. 그리고 뭐 몇 달 수업을 한 게 아니고 몇 년을 수년 동안 수업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그 수업하는 과정 속에서 스폰서님께서 지금 생각하면 딱 그거예요. 사업 설명, 네, 간간히 꿈에 관해서 그리고 정말 오늘 새벽 아침에도 산 스폰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븐네빗을 얘기했을 때 그때 스폰서님 방에요. 제가 스폰서님 어디서 이제 기관인지 다 아니까 그 방에 꿈판이 있었어요. 그 꿈판에 그 지난 월정 클럽에서 마지막 사진이 거기 있던 사진 맞죠? 그러면서 그때만 해도 그게 뭔지 잘 몰랐는데 되게 이상한 거를 그래서 이 수업 같다고 저걸 만들었을까 했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저희가 모두 사실 참여하게 되는 김유순 원장님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속에서 꿈판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때 희정 스폰서님도 저도 아주 뭔지 잘 몰랐던 그 시절에 희정 스폰서님이 그 꿈판을 만드셔놓은 걸 침대 머리 맞춰쪽 사이드에 놓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게 뭘까 했더니 아주 간단히
선생님 그런데요 저는 몇 년 이렇게 한 2년 3년 했는데 이것도 됐고요 이것도 됐고요 이것도 됐어요. 제가 여기 있는 거 이 차도 사면 샀다고 하셨나? 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하시고 싶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그러면서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세븐 헤빗도 다녀오셨대요. 사실 저는 코칭 상담가로 일하고 있으니까 세븐 헤빗을 저는 다녀왔었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하신다고 하시는 분이 사실은 리더십 세미나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뭐 동기부여나 그런 쪽의 것들을 하셨대요. 그 프로그램 안에서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그게 뭐냐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새겨보니까 그냥 네트워크라는 것이 그냥 마구잡이로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지난 토요일에 월천 클럽에서도 안치권 스폰서님이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교육 사업이라고. 근데 사실은 지금은 이해가 돼서 들리더라고요. 근데 처음 네트워크를 대할 때는 네트워크는 교육 사업이라고? 예? 퀘스천이 계속 있어. 뭘 가르쳐? 제품을 전달하는 거 아니야? 제품을 파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저는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젠 이해가 되는 거죠.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배워서 잘 가르치도록 내 파트너가 또 잘 배워서 또 그의 파트너를 잘 가르치도록 하는 일이다. 그게 이제 이해가 빨리 되신다고 했는데 이해가 이제 나요. 네, 그래서 그러던 중에 그래서 네트워크가 조금 내가 생각하는 거랑 뭐 달라?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었고요. 그쯤에 제가 아는 선생님이 이 비즈니스가 꼭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수정 부모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리가 마련하는 저 정말 친구 따라 오디션 보러 갔다가 남은 친구 아시죠? 제가 유산하는 그렇게 저에게 당한 거예요. 친구 소속사에 데리러 갔다가 친구는 고향 갔어요. 친구는 고향 가서 제총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 따라갔다 제가 남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유산화를 비즈니스로 하고 있고요. 그 친구와 함께 리셋을 했어요. 사실 제 필요도 있었어요. 지금도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제 필요도 있었지만 그 선생님이 정말 비즈니스로 유산화를 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서 같이 쫓아서 계속 다녔죠. 왜냐면 그 선생님이 불안해하니까 알았어 그 정도는 도와줄게 하면서 리셋도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홈미팅 자리도 선생님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다녔어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스폰서님이 저에게 사업 설명을 해줘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타이밍이라고. 근데 안 들려요.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안 들리더라고요. 그냥 안전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만 있었는데 안 들렸었는데 사실은 저는 사람들 내면에 되게 관심을 쏟고 있는 그 일을 해요. 물론 과외는 사실 하는데요. 과외는 제 주 마음을 쏟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해요. 여기 제 과외하는 어머니가 한 분 계시군요. 근데 사실 과외는 제가 직능적으로 스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제가 마음을 쏟는 일은 사람의 내면에 관심을 두고 그 내면이 상처받은 것들을 회복하는 데 되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새로운 일로 새롭게 되어지길 원해서 사실 시작된 일이었어요. 그런데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의 모습을 보면서 좀 새로웠어요. 초보 사업자를 대하는 분들이 그냥 이런 일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인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내면의 아픔 같은 것도 잘 아우러서 스폰서님들이 그렇게 케어를 하는 걸 보면서 뭐 달라? 뭐가 다르나 봐 이렇게 시작됐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같이 리셋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제가 살도 빠져 좋았고요. 살만해지고 기운이 나서도 좋았어요. 근데 사실은 제 삶 속에서는 사실 가족력으로 갖고 있는 간의 질환이 있어요. 간 혈관종이었었는데 한 4년 이상 질병을 갖고 있고 지금도 사실 요 뒤에 같이
지내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리셋을 통해서 그 지름이 해마다 조금씩 자라나고 있어서 사실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빠도 그 질환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되게 예민해서 제가 감기약도 잘 안 먹고 약은 안 먹었어요. 어쨌든 간에 뭔가 들어가면 해독이 어려울 것 같고 간에 무리 될 것 같아서 안 했었는데 리셋을 통하여서 사실은 몸무게 뭐 감량하는 것도 있었고요. 기운이 펄펄 30대처럼 나는 것도 기뻤지만 너무 신기했어요. 선생님들도 혹이 자라지만 않게 하자라고 체크했었는데 줄고 있고요. 제가 2.9cm 정도의 지름에 혈관종을 여기 갖고 있는데요. 지금은 4개월에 한 번씩 체크해서 4.1cm 정도까지 지름이 줄었어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역으로 이제는 회사가 궁금했고요. 처음에는 제품이 궁금했죠. 내가 뭐 먹고 이렇게 됐는지 이제 알아야겠는 거죠. 그래서 제품에 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고 보면서 회사의 역으로도 관심이 있었어요. 읽어보고 확인하고 내가 이 사업 해야지 이렇게 한 거 아니고요. 저는 저한테 너무 유익이 있으니까 근데 저를 보고 제가 너무 좋아서 그것을 소개를 했더니 그게 실질적으로 제 경제적인 수익원이 되는 경험도 하게 되었죠. 그거 되게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래도 제 마음속에 사실 막 급한 마음 빨리 돈을 벌어서 별장을 사야지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부수입이 한 얼마쯤 생기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유사나 비즈니스를 새롭게 보는 올해 그 상반기에 사실은 제가 시집와서 친정에 문제가 없이 살았었는데 올해 일이 있었어요. 저희 친정 오빠가 갑자기 제가 되게 두려워하는 장기인 간에 질병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정말 최고의 의료진, 최고의 의사 선생님을 쫓아다니면서 사실은 질병을 받으셨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좋은 기술과 그 좋은 의사 선생님들을 붙여도 환자가 스스로 그것을 이기지 못하시고 이제 떠나고 됐어요. 그래서 되게 상반기 때는 되게 마음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헬스팩을 정말 유산하고 전 제품을 풀로 섭취를 하면서 건강을 저를 돌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의 부담이 내 가족이 어떤 질병을 생기고 났을 때 난 되게 무기력하더라고요. 제가 도와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오빠를 보내고 가족들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오빠를 케어했고요. 그리고 이제 떠나보내고 나서 식구들이 모두 아프지 않도록 하자. 병원 자주 다니자. 좋은 거 챙겨서 잘 먹자. 이제 누구도 아프지 말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되려 나는 그렇게 내 건강을 신경을 썼고 근데 이게 내가 그냥 나 건강한 것은 바라봤는데 사실은 나로 인해 누군가가 건강해지는 일이 유산화였었는데 제가 거기에 급한 마음도 정말 온 마음을 해서 하는 일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사실 전 유산화를 안 지가 꽤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가치 있는 일인지 그렇게 크게 급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제 오빠 보내고 어느 날 제가 이제 아빠도 사실 같은 질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빠도 보고 오빠도 보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면서 유산화가 나한테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래 아프지 않도록 누군가가 아프지 않게 돕는 일, 영양제를 전달하는 일 그리고 정말 이렇게 가족이 떠나가니까 정말 가족 한 형제가 아프니까 온 가족의 삶의 리듬이 깨지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내가 이 유산화 비즈니스를 이제 할 때 다른 마음으로 해야겠다. 왜? 그래서 제가 거창하게도 마이로멘치가
박사님이 가깝게 느껴졌어요. 엄마, 그 박사님도 그 마음을 먹었구나. 네, 와인 유산화에 얼마나 절절하게 써 있어요. 근데 그분 이야기였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에게도 마이러먼츠 박사님이 먹었던 그 마음이 저한테도 오더라고요. 저는 뭐 회사를 설립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다 만들어졌고요. 저에게 맡겨진 분깃의 일이 유산활동에서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정말 질병 없이 건강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걸 좀 이제는 놓치고 후회하지 말고 해야겠다. 그리고 누군가 다 우리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들인데 그 사람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지 않도록 기회가 되는 대로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유산화를 전달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혼자 뭐냐 기특하다. 기특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저는 빨리는 잘 못 가는데요. 지속해서 하는 일을 선택하면 지속해서 갈 줄은 알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유산화와 저의 그 일 가운데 제가 어떻게 걸어갈지 기대가 돼요. 그런 중에 지용이가요. 제가 지용이를 했어요. 지용이가 DMR 시험을 좀 잘 보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 먼 거리를 그 마음이 이뻐서 달려갔었거든요. 결과는 뭐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용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7년 뒤면 저 유산화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저한테. 그러더니 갑자기 쌩 쳐다보더니 저한테 그러 선생님은 그때 뭐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이 이렇게. 근데 제가 마음속에 진짜 이제 애한테도 밀리면 안 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만나는 우리 자식이 엄마 내가 20살 내가 엄마 대학을 졸업하고 아니면 대학 갈 나이에 내가 유산화 할게요. 그때 엄마는 뭐 하고 있을 거야? 제 아들도 저한테 물으면 다음 세대가 여러분 리더님들한테 물으면 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깝게는요 내년이 저희 집에 경제적인 내년 말부터 시작이 돼서 저희 작은 아들은 고3 수험생이 되고요. 큰 아들은 이제 군대 갔다가 호주로 가야 되고요. 어제 막 그 셈이 되시죠?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할까? 이걸로 루비상 가야 돼. 그래서. 루비? 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지웅이가 그렇게 저한테 툭 던진 말 속에서 내가 유산화가 되게 가치 있다는 걸 알았지만 유산화를 통해서 재정적인 수입원이 된다는 많은 리더님들의 그 고백 아니면 간증 같은 것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필요했던 건 그거고 나한테 결여되어 있던 것은 요 수익적인 측면의 것이구나. 유산화가 어쩌다 저쩌다가 아니라 이제 유산화를 통해서 나와 내 파트너들이 일으키는 레버리지 걔가 내 삶에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제가 아침에도 산스포츠 그래서 뭐 할 거냐고 저한테 다시 물으셨었거든요. 제가 마음속에는 올 해안에 기다리시는 거죠? 네, 저는 천천히는 가도요 쭉 갈 거거든요. 그래서 올 해안에 제 마음속에는 아들이 고3 첫날 학교 가기 전까지는 골드는 꼭 찍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도 돼야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여기서 자꾸 올라와요. 그래서 가서 내년에 정말 내년 후년 아이들이 공부하고 나아갈 때 무리 없이 지원하는 부모님, 무리 없이 지원하는 걱정 마라. 이거 어떠니? 뭐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엄마가 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